다음 축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환입니다. 2025년도 축산과 일반 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희순 축산정책 팀장님이 금일 병가로 홍기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허찬숙 축산물유통팀장입니다. 장순희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오혜경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조혜영 축산자원화팀장입니다. 배석환 주무관은 일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현재 저를 포함해서 5개 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에서는 고품질 한우 육성 및 초지관리, 내수면 어업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축산물 유통팀에서는 축산물 유통 및 조사료 생산,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소비 촉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물방역팀은 주요 가축 전염병 방역 및 공동방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물복지팀에서는 낙농, 유기동물 보호, 양돈 및 양계농가 지원, 친환경 유기 인증, 축산재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자원화팀에서는 양봉농가 지원과 축산업 등록 및 가축분뇨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소관사항 6건과 공통사항 6건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가름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 준비하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예. 가축 방역 약품이나 접종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다행스럽게 홍천군은 구제역이나 이 럼피스킨 발병률이 요즘 한우 쪽에서는 발병이 안 돼서 참 다행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래도 홍천군에서 이렇게 방역에 철저하게 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그 대형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 세부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면, 우리가 방역 약품을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약품은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세요? 2월 달에 약품 구입 협의체가 있습니다. 아주 축종별 대표 그리고 행정 합해가지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축종별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 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뭐 구제역 백신, 럼피스킨 백신, 그 다음에 로타 코로나, 뭐 여러 가지 살충제와 관련된 약품에 대한 것을 어떤 업체, 어떤 것을 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축종별 협회 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제역 백신 같은 경우는 코미팜 제품, 그 다음에 완화제 같은 경우는 삼양 애니팜 같은 걸 구입을 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이 제품을 선정을 하고 나면 구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구매는
2200 이하는 저희가 2200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으로 하고요. 그 이상 되는 금액은 입찰에 의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아니라 이제 조달 등록된 업체와 제품을 선정을 하겠죠. 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업체의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달청 등록돼 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효능, 효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선정할 거 아니에요. 농가에서 선호하는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백신 중에서 로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지난해 보면 예산이 9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한 병에 15,000원씩 해서 6,000병을 구입을 했어요. 그럼 한 병당 단가가 15,000원에 이제 조달 구입했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이게 현실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교 분석을 해 보셨나요? 조달가는 현 시가보다 적게 책정된 품목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이 일반 가격보다는 싸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연하죠. 예. 그래서 보면 조달청에 고시되어 있는 단가가 3,960원이에요. 그리고 일반 동물병원에서 납품되는 단가가 5,500원이란 말이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가 훨씬 저렴하겠죠. 근데 우리 군에서 구입한 그 단가는 1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가격 차가 많이 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 그리고 구제역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코미팜 거를 구입을 했는데 이 대체적으로 50ml 25도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10도용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두 당 환산을 하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는 1,650원인데 우리 군에서 매입한 단가는 1,900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좀 더 근사하게 비슷하지만 또 비싸게, 구매 단가가 왜 이렇게 현재 실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하고 현저하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 대부분 백신이라는 것이 업체별로 그 성분이나 성능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가급적 저렴한 단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시 조달청에 구매할 단가와 지금 우리가 군에서 실무부서에서 구매한 단가의 가격 차가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이 중계를 하는 이유도 네. 시간 제가 감안할게요.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과정 또 그다음에 과장님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뒤에 팀장님 도움을 받아서라도 질문을 하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할 게 아니라 최대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뒤에 팀장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즉문즉답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사병 송화제 설사병 면역 증강제나 설사병 예방제, 그다음에 설사병 진단 키트, 여러 가지 백신을 이제 읍면에서 일괄 배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읍면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읍면에서 이게 백신이라는 것이 생독 백신이 있고 사독 백신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생독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서 일정 시간 이상이 지나게 되면 백신에 대한 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방치가 되면 또 물백신으로다가 효능이 아예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운송이나 보관, 그 다음에 농가에게 보급할 때 철저하게 당부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여름철에 공급되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팩을 통해서 금방 그 뭐 30도가 이상 되는 날씨 속에서는 백신이 실온에 장기간 노출된다고 하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홍보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금년 한 해, 그 다음에 지난해에 보면 우리가 송아지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서 송아지 설사 예방약, 면역 증강제, 뭐 여러 가지 군에서 지원 사업이 있었지만 사실은 실제 농장에서 농가들이 보면 설사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못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또한 요즘 설사가 원인 모를 설사로 인해서 폐사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이 그 크립토스리디움이라는 그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 원충에 의해서 전염이 되거든요. 상당히 전염력이 강해요. 이게 현재 로타코로나 대장균보다도 전염 속도도 빠르고 폐사율도 상당히 높아요. 그런 것을 농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 크립토스리디움이라는 그 증상은 그 우리가 이 혈변을 통해서 콕시즘 증상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농가에서 그런 것을 선별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농가들이 점검할 수 있는 진단 키트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실제 우리는 최근 3년 동안 진단 키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상당히 예산을 감액을 해서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사전에 농가들이 설사 원인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려요. 그리고 보면 이 예산이 지금 이 사업은 어디에다 보급이 되는 거죠?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진단 키트는 순수 군비예요. 이게 도비하고 매칭이 되어 네. 있거든요. 도비 30%, 군비 70%인데 이 사업을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그 많이 필요로 한다고 그 의견을 주시는 사업들이거든요. 이 사업을 좀 실제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이 사업은 수의사들한테만 지원을 해줬어요. 농가한테는 지원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번에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그거는 농가에 직접 지급하도록 예산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설사병은 2월 달에 많이 발생한다고 그 한우협회 회의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올해 3월 16일 날 보급했던 거를 2월 달에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설사도 설사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네. 2월 달에 설사가 많이 나는 것들은 추위로 인해서 본인 송아지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이성 설사가 걸리는 것이고요. 따뜻한 봄날 3월, 4월이 되면 바이러스성 설사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사에 대한 원인,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 다른 거고, 그런 것에 맞게끔 지원 정책을 펼쳐야 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반의 백신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전염병의 매개체는 모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반의 백신 같은 경우도 사전에 그 모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 이전에 미리 좀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번에는 뭐 9월 이후에는 아예 그 감염될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미끼 백신 같은 경우는 각 읍면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공급을 하잖아요. 네. 이 미끼 백신 같은 경우도 광견병이나 돼지열병 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끼 백신을 배급을 받아서 그것을 인근 야산에 이렇게 살포를 해서 그 너구리나 야생동물들이 그것을 먹고서 그 어느 정도 이 병원균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 이장님들한테 이런 것을 제대로 설명이나 교육이 부족해요. 그 이장님들이 이 미끼 백신을 가져다가 어떻게 살포를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신단 말이죠. 물론 이장님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이 미끼 백신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장님들은 그냥 가져가서 폐기 처분하는 사례들도 다반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침상에는 저희가 7분 응선에다 살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장님들이 가까운 데다 하다 보니까 역으로 가까운 데로 내려와 가지고 전염시키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지침을 좀 명확히 해서 지침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미끼 백신을 인근 임야의 7분응선에다가 살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장들에게 일정 금액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나요? 네,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 이장님별로 얼마나 지급을 하고 있어요? 광견병은 5만 4천 개 해가지고 개당 6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돼지열병 6만 개고요. 이것도 한 개당 6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장님들한테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 이런 것도 받으시나요? 산에서 나중에 살포했으면 살포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거 첨부 자료 받고 있죠? 사진하고 다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 예방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신경 써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백신을 우리가 농가를 위해서 지원을 하지만,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읍면에서 보면 백신 지급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져가는 농가들, 그리고 면에서 백신이나 살충제들이 남아가지고 처리를 못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향후에는 모든 농가들이 본인들한테 배정되어 있는 그 백신이나 살충제에 대해서 필히 이 보고를 받아서 가져가서 그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서 재고조사를 나가서 배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급을 안 해가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페널티를 주던지 해서 좀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방역과 소득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백신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에 대한 증감에 대한 것을 한번 농가들한테 수요 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부 백신 같은 경우에는 또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는 백신들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군에서는 농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물품을 구매를 해서 배급을 해주지만 실제 농가들은 요즘에 이런 병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자기는 또 접종에 대한 것을 기피하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철저하게 좀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사업 중에서 송아지 설사병 면역 증강제하고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말 그대로 면역 증강제는 걸려도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제고요. 설사병 예방약은 뭐 감기 예방약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제가 보면 설사병 면역 증강제나 설사병 예방약이나 제품 보급되는 제품들을 다 보면 다 거의 대동소이한 제품들이에요.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구분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도 이게 근 10년 이상 공급된 제품들이거든요. 요즘 새로운 제품들, 효능과 효과가 훨씬 뛰어난 제품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새로운 그 제품에 대한 것에 대한 그 농가들의 그 수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려요. 지금 설사병 예방약으로 공급되는 제품들 이것도 또 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업체를 선정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정 효과가 있는 제품들에 대한 그 효능을 한번 분석해서 농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네. 한두 가지 제품으로 좀 단일화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일부 제품은 거의 10년 이상 똑같은 제품을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농가들은 상당히 좀 이 제품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일부 제품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수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몇 페이지지? 우리 홍천 장례 먹거리 일반 산업 육수법에 대해서 제가 뭐 사항 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생감 자료에 어떻게 잘 준비되어 있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네, 스포크란 말 관련 산업체하고 지금 4차례에 걸쳐 홍천군 말산업 육성에 대한 실무 협의를 마쳤고요. 네, 8월 달에 일본 구마모토 소재 JS팜이라는 말 가공 업체를 현지 출장해가지고 소비시장 조사 등을 마친 상태고요. 지금 2026년도에 홍천군 말산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료는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지금 이만 대표님이 스포크가 지금 어떤 활동에 계신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는 자세한 건 모르시죠? 지금 연수 결과를 보면은 일본 전체적으로 말산업은 이제 축소 추세인데 네, 물류비 상승으로 공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약 일본 말고기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구마모토 현에서 네, 지금 연간 한 1,300두가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말 한마리 도체중은 한 600kg 나가고요. 그거를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지금 그 대표 이만 대표님께서 스포크 대표님께서 현재 어떤 활동 계시고 이 말산업 수습에 대해서 우리 어떤 지금 행보를 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만 대표님은 러시아에 가 있고요. 네, 지금 유통 경로가 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네, 강원도 동해항을 경유해서 네, 홍천에서 6개월 사육 후에 네. 일본 구마모토 현으로 다시 수출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 일본하고 러시아는 관세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서 직거래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올 8월 달에 군수님하고 구마모토현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말 사육 시연 그 장소도 보고, 그 다음에 도축장도 보고, 그 다음에 판매되는 것까지 다 마트까지 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이만 대표님께서는 지금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에 가 계시고요. 그 주정부하고 지금 협력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현재 체결 상태고, 그 다음에 아마 이만 대표께서 아마 법인을 아마 설립하신 것 같아요. 법인을 설립해서 조만간에 말이 들어올 것 같아서 언제쯤 들어올 것 같습니까? 지금 본 사업을 하려면 실행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내년 2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고요. 네. 2월 이후에 저희가 시범 목장이라 그래가지고 두세 군데 정해서 한번 수출 경로를 확인한 다음에 그게 검증이 되면 점차 늘려나갈 계획인데 네. 만약에 스포크라는 회사가 그 일에서 손을 띈다라고 하면은 홍천에도 크나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는 상황하고 잘 되는 상황을 네, 알겠습니다. 요 근래에 이만 대표님하고 통화 안 하셨죠? 소통 안 하셨죠? 어떻게 그분한테 일방적으로 그거 하기보다는 네.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어차피 예. 조사는 어차피 용역 홍천에서 발전할 건데 네, 그 산업이 어차피 이만 대표님 포크 그 대표님이 해야 되는데 네. 그분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 자료를 넣었어요. 넣다 보니까 이 행감 자리가 올라왔으면은 오늘이 우리 행사장 오늘 당일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하루 이틀 전에도 이분하고 통화해서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서로 협의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역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저희가 용역 준 사항이 용역은 나중에 1950만 용역 원을 발주할 거고요. 그걸 말씀드려요.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다음 달 아마 중순 되면은 최초로 한 14마리 들어오고 또 14마리 들어오고 한 15일 간격으로 계속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고 그게 홍천군에서 한 700kg, 800kg짜리가 들어오면은 홍천군에서 6개월 정도 경량에서 어느 정도 사육하고 어느 정도 체격을 갖춘 다음에 구마모토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다음 달 아마 한 중순경 되면은 14마리가 최초로 수입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한 14일 간격으로 계속 들어올 텐데 홍천에서 거점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맞다고는 네. 거점이 어차피 소련에서 일본으로 직습을 못하니까 경유하는 거잖아요. 법적 절차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숙지를 안 하고 오셔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되네. 하여튼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거점 도시 홍천을 육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육성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육성이라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육을 어느 분이 하실 건지가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지금 홍천에서 만약에 한다면 한우 사육 농가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한우협회하고 간담회 할 때 네. 말산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호응하는 농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구슬이 서말이면 뭐합니까? 껴야 그래서 보배지. 홍천군에서 나머지 6개월을 여기서 키워서 나가는 게 아니라 거점 도시 홍천으로 지정해 놓고 대한민국 아마 경기도권에서도 말 사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분양을 해서 키우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해서 수출이 나가게끔 그렇게 한다래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었나요? 홍천에서 우리 농가 한우 농가에서 다 소비 못하니까 사육을 못하니까 홍천에서 아마 수요조사에서 좋다는 농가들은 아마 홍천에 1순위로 분양을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전국 아니면 뭐 경기도권 아니면 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분양해서 그분들한테 6개월 정도의 위탁을 캔 다음에 나머지 6개월 지나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로가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좀 약간 홍천군에서 꼭 다 그 많은 물량을 소비해야 된다는 아니면 위탁해야 된다는 그런 오해하는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은 저도 먹어봤지만은 내수 시장은 말은 아이고 죄송합니다만 말은 호불호가 갈리는 품목이라 조금 내수 시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본 왜 내수 시장이 어렵다고 판단하십니까? 왜 제주도 행정에서 딱 결론을 내놓은 상태인가요, 그러면? 홍천에서 말고기 드셔본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아, 그건 맞는데 어차피 시작 단계잖아요. 어차피 말산업 육성발을 홍천군에서 거점 도시를 육성해서 네. 기타 뭐 말 체험 내지는 아니면 뭐 말 사육 아니면 뭐 기타 등에서 수입을 창출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제주도 이외에는 제주도는 특구로 조정돼 있어 전역이 말산업 특구로 조정돼 있어서 어차피 그거는 육성법자에서 이렇게 전박하고 있는데 홍천군은 지금 후발주자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홍천군의 먹거리를 만들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안 되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말산업을 나오는 부산물 내지는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생산 뭐랄까 원가식으로 우리 보급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내년 예산에 세워서 2월 달까지 결과가 나오면은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말산업 육성법 해가지고 말산업 육성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곳이 있죠. 지금 6군데가 있는데 잘 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제주도가 있잖아요. 특별자치도 전역에 어차피 되겠잖아요 제주도도 지금 올해만 30도만 수출했고요. 수출인가 내수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왜 수출에 전혀 어차피 제주도는 말특구로 조성돼서 수출 내지는 아니면 그 기타 그 부산물 가지고 뭐 육고기도 하고 뭐 해고 기타 등등 뭐 기름도 이렇게 해서 말기름 고유라래죠. 그것도 하고 마유라래죠. 그것도 기타 등등 해가지고 부산물 갖고 다 활용하고 있는데 왜 수출에만 우리 과장님은 꽂히셨을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요. 저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서로 좀 제 말하고 과장님 말하고 좀 괴리가 있어요.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말산업 육성법으로 지정된 게 제주도 특별자치도는 전역이 다 지정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 구미, 영천, 상주, 군위군, 의성군, 경기도권에는 이천시, 화성시, 용인시가 특구로 조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도에는 익산시, 김제시, 기타 등등이 있는데 어차피 맞습니다. 이거는 선제적으로 지금 뭐 말산업이 뭐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말산업 육성법으로 일해서 투자도 하고 어차피 육성해보자고 이렇게 처음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행정에서 준비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말산업 육성법으로 해서 홍천군의 먹거리를 조성할 것인지 그거를 묻는 거잖아요. 예? 맞죠?
맞습니다. 예,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말사람 육성법이 제정이 돼서 홍천군에 지정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홍천군의 시너지 효과가 뭐 말을 500만 원에 들어와서 만약에 여기 6개월 처리해서 1200kg 만드는, 1톤 200 정도 만드는데 한 6개월이 소요가 돼요. 그리고 수출할 경우에 500만 원에 들어서 여기서 저 위탁으로 키워서 수출할 경우에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의 수출 단가가 발생한답니다. 한 500만 원 생기는데 그거를 농가들한테 위탁을 주면서 위탁 비용, 사료, 그다음에 조사료, 그다음에 동물 기타 등등 다 그쪽에서 100% 제공하고, 우리 홍천군에 있는 농가들이 원한다면은 사육만 해주고 사육할 수 있는 사육만 해주고 모든 비용은 그 회사에서 다 부담할 겁니다. 부담하고 농가들이 원하는 농가들이 만약에 위탁을 받았으면 그러면 6개월 동안 키워가지고 키워준 비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당 200만 원 정도에 키워주면은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되셨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 아까 말씀드렸죠, 한우 농가한테 어느 정도 이거 말산업 수업하면 위탁으로 키워야 되는데 한우 농가에는 관심이 없더라, 아니면 관심이 없고 말산업 수법에 대해서 위탁해서 사육할 농가가 없더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한우 농가만 말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농가를 가보면은, 축산 농가 가보면 한우 키우다가 빈 우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새로 요새 건축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 농가가 그 뭐 사육 평수에 100%다 키우는 면적당 몇 마리가 있지만은 다 안 들어가고 좀 많이 비어 있는 농장이 있어요. 그런 농장에 해서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몇 농가 이렇게 선정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농가에서 원해야 하는 사업이죠. 처음부터 안 된다고 딱 고정량을 아니, 찾지 말고.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음. 안 된다는 건 아니고 희망 농가가 있어야 네.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아니, 희망 농가를 이렇게 해서 이익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희망 농가 있지, 이렇게 해서 소 키우는 식으로 요새 소가격도 많이. 잠깐 네. 김강수 의원님 자꾸 이제 같은 말이 반복이 돼서 그 정도 하시고 다음 알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예.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준비해 주시고, 용역 발주는 언제 할 겁니까? 용역 2월 달에 나오면 별도로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천군이 이 타 지역뿐만 아니라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됐을 경우에 홍천군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한번 구상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구 지정이라고 하면은 네. 비용만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요. 네네, 여러 가지 산업 있잖아요. 뭐 네. 그저 공공용 승마하고 복합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업. 공공 승마장 있죠. 그거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맞습니다. 뭐겠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예. 공공 승마장. 네. 또 그거 말고 또 우리 그거 용역을 말고 발전되면 뭐 산악승마 뭐 산악승마가 예, 있고요. 예, 네, 예. 또 그리고 뭐 몇 가지 있는데 힐링 승마도 있지 않습니까? 힐링 승마. 지금 이 축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장소가 조금 쉽지는 아니, 않습니다. 장애인 모르겠습니다. 재활 승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많이 있는데 말 사육해서 그걸 부산물 아니면 정육 가지고 정육 판매도 있지만은 말은 거기 말 가죽도 되고, 그다음에 마유도 판매하고, 그다음에 마유로서 우리 피부 관리 기타 등등 우리 보면은 뭐 토종꿀 가지고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유 가지고도 그런 산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사지도 하고 여러 가지 산업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거를 홍천군에서 선제적으로 좀 나가자고 해서 이 말특구 육성법을 어떻게 홍천군에서 좀 활용해서 홍천군의 먹거리를 조성해 주면 제찬해서 발달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홍천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공공승마도 있고 뭐 힐링, 치유 뭐 기타 등등 있는데, 내년 용역에 그거를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업자한테 이렇게 줄지 모르겠지만은 그 스포크 대표 이만 대표하고 많이 소통하셔가지고 홍천군이 앞으로 나아갈 길, 아니면 용역에 담아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아니면 경비 문제, 아니면 뭐 수출 문제, 아니면 유탁 문제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용역의 결과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는
지금 뭐 우리 여러 지역이 말 특구로 지정돼 있지만은 홍천군에서는 이 여러 지역에서는 말 특구로 조성돼서 공공 승마장만 운영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말 가지고 여러 가지 부산물, 정육, 기타 등등 뭐 실링도 하고 기타 등등 나오는 부산물로 여러 가지 산업 안에 산업 아니면 실러지를 해서 경제 가치를 충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자리에 둔 이유는 행정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응력을 발휘하고 계실 건지 아니면은 우리 군수뿐만 아니라 군수님한테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군수님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신중하게 판단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라는. 원론적인 답변 말고요. 그냥 진솔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군수님께 무슨 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보고 드리고 그러니까 했을 경우에는 군수님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네. 사업 추진을 하라고,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제가 의원님께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지금 네네네네. 이 사업의 장단점 내지는 네. 위험성까지 네, 제가 그럼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양면이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네. 저희가 제가 실행 제가 계획이 보고 나오면은- 받기를 의해서는 이제 정보에 의하면 먼저 이거 군수님하고 이분이 아마 독대를 하셨어요. 군수실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지시해 보라 아마 우리 국장님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산업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그랬었는데 행정에서는 제가 정보에는 이거를 이 산업을 대지도 않은 사업이니까 그냥 보류 아니면 접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내가 자꾸 질의드리고 한번 현장도 가보지 않고 일본도 가보지 않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나 해가지고 다시 일본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 경과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말산업이 될지 안 될지 양날의 칼날은 맞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 말산업 가지고 홍천군에 먹거리를 할 수 있는지는 행정에서 주권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면서 선제적으로 하지 그러니까 중간에 되지 않는 그 판단하지 말고 용역 발주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구마모토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왔으니까 그 결과 보고 온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진짜 이 계획을 잘 살펴하고 용역 발주해서 구순인가 아니면 이만 대표 기타 등등 관련된 분들 축종별로 다르게 소통해서 이 산업이 홍천군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네네. 다 하셨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말산업 특구를 신청 중에 있어요? 지금 1월달 다음 연도 예산에 1,95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네. 아직 당초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말사익 특구로 지정을 받고자 지금 노력하는다는 말씀이에요? 특구는 제 생각은 아니고요. 비육마 쪽으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말산업 특구가 지금 2군데인가요? 지금 6군데로 6군데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지정이 된 곳은 장수군하고 제주도 아니에요? 아니, 경상도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지금 제가 다 확인한 사항. 확실한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공용 네. 승마장은 지금 한 15만 평 정도의 부지가.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걸 총 포함해서 네. 홍천군에서 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쪽으로 육성을 해보겠다는 그런 아주 확고한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실행 계획이 나오면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특구로 갈지 유경마로 갈지는 판단을 그런 거예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다음 보충 질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예, 용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준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산업 육성을 제안한 이 발상을 제안하신 분은 누구예요? 스포크라는 이만 대표요? 말 관련 산업을 하던 분이 세운 회사입니다.
스프링 팜 오브 코리아잖아요. 그분 회사가 그 대표가 홍천군에 와서 제안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분이 지금 4차에 걸쳐서 홍천군 말사람 육성에 관한 실무 협의를 했다래요. 예, 예, 예. 이 실무 협의에 대한 참석자 명단하고 회의 내용 자료 주시고요. 네. 금년 8월에 일본 구마모토 견학을 갔다 왔다랬는데 군수님이 갔다 오셨어요? 과장님도 같이 가셨어요? 저는 안 갔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그 말사람 육성에 대한 것을 뭐 특구로 제정을 한다는 건 이게 집행부에서 중심이 없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럼 말산업이라는 게 말 비육해서 식육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승마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마말을 쓰겠다는 거예요? 경마용 말하고 유경마는 종류가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만 대표는 그 비육을 시켜서 식용으로 말 산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동물 검역이나 전염병 문제, 그 다음에 수출입 문제, 뭐 도축 가공, 유통 판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을 경유하는 거고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는 검역 관계가 협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경유지로 지금 그러니까 활용하려고. 말도 우제류란 말이에요. 이게 전염병 그 예방, 전염병을 전파하는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이 따라요. 맞습니다. 이게 사육도 어렵다고 얘기 들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산업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용역을 또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군비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과장님이 이거는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용역비를 세웠다는 것은 계획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은 뭐예요? 말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을 뿐더러 지금 전문적인 업체의 실행 계획을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검증하고 해서 그냥 실시하는 게 아니고 일단 몇 농가를 선정해서 일단 사육하고 수출까지 하는 걸 보고 그게 정말 사실이면은 점차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말 사육 농가가 있습니까? 지금 김도영 동키에 두 거기가, 마리 있는데 예, 무상으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면에서 한 마리 가져왔고요. 예. 화촌면에서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거는 이제 체험을 하기 위한 그 뭐 당나귀 같은 조랑말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조랑말이 아니고 경주마입니다. 예, 퇴용마. 예, 태형마고 이거는 비육용으로 식용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만 대표는. 아닙니다. 이거 러시아에는 경주용마가 있고 식용마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지금 이만 대표가 이 말산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식용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 이와 관련돼서 한우협회하고도 간담을 하셨다면서요. 올 상반기에 했습니다. 한우협회 입장은 어때요? 정확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는 했는데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업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우리가 그다음에 뭐 한우 돼지나 마찬가지지만 경제적 동물이에요. 이건 애완견이나 반려동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적 수익이 얼마만큼 발생이 될 것인가라고 추상적으로 계산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거에 관련된 인프라나 누군가가 사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빙된 게 없잖아요. 이런 것에 헛되이 용역비를
지금 지출하겠다는 것은 전 예산 낭비로 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이걸 선을 그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군수님이 지금 일본 갔다 오셔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요. 신중하게 판단해가지고 잘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땐 신중하게 판단해서 추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추진 여부는 과에서 예. 결정할 문제지 하라고 아까 한다고. 그 동료 의원이 질의하실 때는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신중하게 판단해서 추진해라 라고 하면 추진해라는 하지 말라도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시죠? 꼭 해라 이걸 지시사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신중하게 신중하게 판단해. 판단해서 추진을 해라.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예. 그러니까 신중하게라는 거는 할 수도 안 할 수도 그걸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얘기죠. 제가 이 관련돼서 국내 말 사육 두수, 그 다음에 국내 말들이 이용되는 현황을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네. 지금 현재 국내 말이 몇 두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제주도에 있는 조랑말 말고는 6개 특구에서 가지고 있는 거하고 한 100여 마리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100두가 더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22년 기준 보면 27,000두라고 봐요. 그 중에 54%가 제주도에 있대요. 그 말들이 대부분이 지금 경주용 말이에요. 마사회에서 소속돼 있는 체육말. 말들. 예. 그리고 승마 체험하는 그런 말들. 그다음에 일부 말고기로 사용되는 말들이 있다래요. 지금 말산업과 관련돼서 마유나 뭐 마고기나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우리 국내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왜 그 특구로 지정되고 활성화가 안 되느냐.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이게. 말고기를, 과장님도 말고기 드셔보셨죠? 얼마나 질긴지. 질기고 아무 맛도 안 나는 무맛입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즐겨서 먹지도 못해요. 말고기 아무리 비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고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국내산 소고기와 외국산 소고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마블링이거든요. 마블링은 곧 식감이에요. 얼마나 부드러우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등급도 결정이 되는 것은 그에 따른 가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고기는 즐겨서 먹지도 못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식육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용역을 주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우리 군에 전혀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도 않고 다른 지자체가 특구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특구가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산업이 전혀 지금 도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축산과장님이시니까 이런 현실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어요. 아무튼 과장님이 중심을 잡고 군수님 말씀처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또 아까 추가 보충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 하세요. 예, 예. 김광수 의원님. 예. 뭐 업자 편도 아니고 뭐 아무 편도 아닙니다만은 제가 공마부터 가면서 그 생고기를 먹어봤는데 뭐랄까 목에서 또르르 굴러서
넘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질기진 않았어요. 질기지 않았는데 우리가 말고기에서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말고기에 대한 고정관념이 말고기는 질기다. 제주도 가서 먹었을 경우에는 되게 질겼어요. 거기서 질겼는데 제가 가서 체험하고 진짜 요만한 게 마트에 이렇게 진열돼 있는데 여기 국장님도 같이 왔잖아요. 그죠? 한 걔네 예나로 뭐 3천 얼마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 5만 원 하는 거예요. 요만한 게 손바닥보다 좋은 게. 그걸 제가 오전에 가서 한번 실사하고 나중에 군수님과 같이 갔었는데 고기가 없더라고, 팔렸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대문교에서는 말고기에 대해서 좀 생소하지만은 지금 우리 대문교에서도 아마 말고기를 드시러 일본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뭐 제주로 가시든지 고급육을 드시러 일본에 가는 분들이 생애들 많다는 거를 전 느끼고 왔고, 홍천군이 말산업이 진짜 될지 안 될지 진짜 양날칼이라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될지 모르지만은 어차피 생소한 산업이고 우리 농가들이 이 말을 수입해서 6개월 위탁해서 수입이 된다면은, 만약에 수입이 발생한다면은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고,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지시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다녀오셔서 뭐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보라고 신중하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해서 어느 정도 행정이라든지 판단을 못하니까 용역을 발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국장님? 네, 그래서 요런 신중하게 한번 접근할게 해야 될 것 같고, 말 산업이 저도 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저도 가서 구마모토 가가지고 그분들과 접하고 도축 기술 내지는 뭐 기타 등도 보면서 했는데, 만약에 말 산업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육고기로서 판매해서 생고기 아니 뭐 샤브샤브를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도축 기술도 필요해요. 도축 기술도 하고 도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기의 질이 결정된다 합니다. 그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가 보충 질의는 다른 위원이 한 질의에서 이제 내용이나 그에 대한 답변 등이 부족하거나 추가하여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질의하실 수 있어서 본인의 질의 내용을 가지고 추가 보충까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마지막 날이 부서별 종합감사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